아이 재팬 논란, 네. 주어가 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정리는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내용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네. 그 인터뷰를 윤 대통령이 하면서 미국을 갔는데 네. 그때 내용이죠. 음.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맞아요. 수 없다. 음.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것은 사실 요 문장만 갖고 우리 국민들께 이게 누구가 얘기한 걸로 보이냐 하면 대다수가 일본 총리나 일본 정치인이 얘기했다고 할 겁니다. 일본 정치인을 대변한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만 딱 100년 읽어봐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역사에 대단히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경악을 금치 그렇죠. 못하겠다. 뭐 하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비난을 했고 비판했는데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주어가 잘못 네. 주어를 표시를 안 해 그렇지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일본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어가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부터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서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마다 가짜 뉴스 선동에 이용하는 민주당 제발 네. 이성을 되찾아라라고 이성을 얘기했어요. 되찾아라. 가짜 선동 이용한다. 이성을 되찾으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실제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고 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가짜 뉴스다. 선동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국익을 훼손한다 네, 이런 예, 얘기 예. 하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그리고 유상범 대변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제 뭐 라디오에 나와서 다 여러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사에 네. 나와서 이와 같은 톤으로 했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만큼 파장이 클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스피커 역할을 해요. 대변인 역할. 오히려 대통령실. 옹호하고 그러니까 옹색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지난번에는 바이든 날리면 할 때는 우리 청취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죠. 다 들어봤죠. 이번에는 국민들 독해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나 대다수 국민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주어가 생략됐는데 주어가 일본이다. 일본이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력 테스트를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독해력 테스트의 해답은 금방 나왔었습니다. 금방 어제 오전부터 바로 풀렸어요. 답이 나왔어요. 예. 만약 그 워싱턴 포스트지 미셸 리 기자가 이걸 취재했었는데 자기가 그 녹취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녹취록을 보니까 취재하면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나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끊어야 한다는 그 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다라는 거를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이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렇죠. 저렇게 공개를 미셸리 기자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독해력 테스트를 계속 할 뻔했는데 피곤해 할 뻔했는데 계속 읽어봐야 되니까. 미셸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저걸 공개를 함으로써 일단락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식이나 국민의 당의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미셸 리 기자를 잘 압니다. 자주 저도 몇 번 인터뷰도 하고 또 한미 현안이 있을 때는 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아주 똑소리 나는 기자입니다. 그래요. 예, 늘 저런 걸 메모도 하고 늘 하기 때문에 네.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네. 이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막 나는 페미니스트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네. 그걸 저 대통령실에서 뭐 자료 전달 과정에서 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네. 어떻게 마사지를 하니까 이 기자였어요 그때도. 그렇죠. 이 기자가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 자료 그 원문 보내준 게 이렇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기자가 또 이번에 네. 확인을 해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였으니까 네. 또 용기를 내서 해줬지. 아. 국내 언론이었으면은 팩트 체크 해줬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나이든 날리면? 날리면 발리 말리면.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서 네. 그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용기를 내서 팩트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실은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줬어요. 독해력 테스트에 그 오랫동안 이렇게 시험을 할 뻔했는데 이걸 빨리 종결이 돼서 그나마 네. 다행이죠. 이런 거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아 근데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이 기사는 네, 거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기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면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낼 때 네, 어떤 기사인지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뭐 이런 영어 원문은 이렇고 그렇죠. 이거 체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풀해준 그 내용만 딱 보고 네, 주어가 안 써져 있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주어일 거다, 재팬이 주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사실 기본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기사 원본 기사는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그렇죠. 보는데 I- 거기 보면 I can I accept. 들어가잖아요. 네, I can accept라고 돼 사실 있어요. 영어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말에는 거의 없어요. 주어가 생략이 돼도 이렇게 통하지만은 네, 그럼 영어 원본을 보면은 금방 알 텐데 그렇죠. 그것도 보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이런 여당의 논평을 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오히려 야당을 막 그 공격했잖아요. 네. 가짜 뉴스를 선동한다. 뭐 민주당 제발 이성을 찾아라. 이성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성을 찾을 상대는 국민의힘이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봤으면은 찾아보고 예. 그냥 읽어보면 딱 오는데 그걸 가지고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대선 네. 당시에 나경원 전 대표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명박 네, 대통령 예. 대변인. 당시 돌이켜 보면 대선 바로 투표율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운대 영상 네. 그때 연설했던 강연했던 영상이 2000년도에 강연했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뭐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기자 그 의원들 모여가지고 강하게 그걸 내세우면서 봐라 BBK 설립한 사람 그 대표 결국에는 이명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경원 대변인이 주어가 없다. 아, 주어가 없다. BBK 설립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어가 없지 않냐라는 네. 식으로 반박했던 그 15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네. 당시에 그것도 회자가 됐었죠. 주어가 네. 없다. 예. 근데 이 15년, 16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주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사실 이러한 태도가 큰 문제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네, 여당의 태도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큰 문제다. 사실 야당이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주면은 네, 그걸 받아서 재확인하고 또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이 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하면 고치고 또 국민께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또 아니면 설명할 게 있으면 네. 설명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로부터 아. 시작해요. 가짜 가짜 뉴스다, 선동한다, 선동이다. 이적행위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오히려 방어적으로 하면서 역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지난번에 무인기 침투 때도 똑같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인기가 그래도. 비행금지 구역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김병준은 이적 행위자라고 오히려 아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럼 문제 제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한번
네, 점검을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른데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적 행위는 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네, 주장을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적하고 김병주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대비 잘해라라고 조언을 한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적 행위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형태가 다 그런 것이죠. 아. 또 뭐 여러 가지 한미 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비밀이 유출됐을 때 예, 대통령실이 도청된 사실이 거의 확인시 되고 있고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도청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또 진상규명과 그다음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은 허위다.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에 네.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 세력으로 네. 이렇게 몰고 갔었지 않습니까? 아, 네.